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내 자리가 내일도 무사할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진 않으셨습니까? 만약 어느 날 아침 회사로부터 이제 출근하지 마세요. 당신의 업무는 인공지능이 100% 대체했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그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우리 눈앞에 닥친 차갑고도 냉혹한 현실입니다. 오늘 똘똘한 경제에서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당신의 연봉을 0원으로 만드는 소리 없는 학살, 그 현장의 세 가지 증거를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이 8시간 동안 끙끙대며 만들던 보고서, 수백 개의 엑셀 시트를 분석하며 뽑아내던 인사이트, 그리고 거래처와의 까다로운 이메일 협상까지. 이 모든 것을 월 3만 원도 안 되는 구독료를 내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단 1분 만에, 그것도 24시간 쉬지 않고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4대 보험 들어줘야 하죠. 퇴직금 챙겨줘야 하죠. 가끔 연차도 써야 하고 감정 케어까지 해줘야 하는 인간 직원과 전기도 안 먹는 서버 안에서 불평 한마디 없이 결과물을 뽑아내는 인공지능. 경영진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소리 없는 디지털 단두대 위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말씀드리죠. 바로 화이트 칼라의 증발입니다. 과거의 산업혁명이 육체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했다면 지금의 인공지능 혁명은 소위 가방끈 길다는 지식 노동자들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한번 볼까요? 2025년 말 기준으로 금융, 보험, 그리고 전문 서비스업의 고용 지표는 전년 대비 무려 8.5%나 급감했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약 45만 명의 일자리가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생산성은 오히려 12% 이상 올랐고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없어도 돈은 더 잘 벌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람이 곧 자산이다 라는 말은 경영학 교과서 속에나 존재하는 화석 같은 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뭐라고 합니까? 신산업이 창출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재교육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겠다 라며 마치 소방수가 불을 끄듯 안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몸속에 암세포가 퍼지고 있는데 빨간 약만 바르고 있는 꼴이죠. 지금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어가는 속도는 인간이 재교육을 받는 속도보다 수십 배는 빠릅니다. 자, 여러분이 파이썬을 배우고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는 동안 인공지능은 이미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학습해서 실행하는 에이전트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기술을 다루는 사람조차 필요 없어지는 무인 경영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기업들의 조용한 해고와 채용 시장의 실종입니다. 요즘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죠. 공고가 씨가 말았다. 맞습니다. 대기업들이 공채를 없애고 수시 채용으로 돌린 진짜 이유가 뭘까요? 경기 불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신입사원 10인분의 몫을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10명을 뽑아서 3년 동안 가르쳐야 쓸모있는 인재가 됐다면 이제는 잘 훈련된 알고리즘 하나가 그 3년의 시간을 단 1초로 단축해버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리스크를 안고 사람을 뽑아 가르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도덕적 해이와 구조적 모순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주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작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가계소득은 줄어드는데 기업의 배만 불리는 K자형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붕괴, 전조입니다. 소비를 해줄 노동자가 소득이 없는데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는 누가 사줄까요? 지금 당장은 비용 절감으로 이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스스로 자기 시장을 파괴하는 자본주의의 역설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가? 아니면 인공지능 에이전트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갈 모래성인가? 현재 한국 경제의 계기판은 온통 빨간불입니다. 가계부채는 2천조 원을 넘어섰고 실업률은 낮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망 실업자와 당이 아르바이트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양질의 일자리는 인공지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동산 투기나 정치적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가장 잔인합니다. 바로 연봉의 하향 평준화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살아남는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 업무의 90%를 처리해주는데 회사가 여러분에게 예전만큼의 고연봉을 줄까요? 인공지능이 다 하는데 당신은 그냥 검토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논리로 임금 삭감을 압박할 겁니다. 실제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한 후 개발자들의 초임 연봉이 20% 이상 깎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은 인간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몸값을 깎아내리는 디지털 가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단순히 기술 발전의 과정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본이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려는 시도이자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세수 부족과 연금 고갈이라는 거대한 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세금은 어디서 걷고 연금은 누가 냅니까? 결국 이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인공은 준비되지 않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1장을 마칩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진짜 원인과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는지 그 심층적인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이 연봉 영원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액션 플랜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상들이 단순히 기술의 발전 때문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모순과 지배구조의 탐욕에 있습니다. 왜 유독 한국 사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라는 파도 앞에서 이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속살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기업들은 왜 그토록 서둘러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갈아치우려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효율성을 외치지만 본질은 통제권의 완전한 장악입니다. 인간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고 권리를 주장하며 가끔은 경영진의 비도덕적 판단에 제동을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어떻습니까? 오너가 시키는 대로 법의 테두리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용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오너 일가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해줄 완벽한 도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한국 기업들의 장부상 이익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주식을 팔고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소비 주체의 소멸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영업이익을 100조 원 넘게 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의 직원이 연봉 0원이 되어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들이 삼성 가전을 사고 현대차를 사고 외식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은 북핵 리스크가 아니라 내수 시장이 인공지능에 의해 스스로 파괴되고 있는 이 기괴한 구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제의 계기판을 한번 봅시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1인당 빚이 4천만 원이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월급이 안 나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를 못 내고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결국 가계 경제 자체가 파산하는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더 내놓고 있나요? 고작해야 인공지능 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는 소리만 반복합니다. 이건 마치 엔진이 타버린 자동차에 새 타이어를 갈아 끼워주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멍청한 짓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결정적 순간들을 복기해봐야 합니다. 2023년 초 둔촌주공 사태 때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시장 무너진다고 온갖 규제를 풀고 대출을 장려하며 빚내서 집 사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때 그 빚이 지금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칼바람 앞에서 우리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산업 구조를 개편했다면 지금처럼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전 국민이 벼랑 끝으로 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부동산의 모든 국부를 몰아넣은 몰빵 구조가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큰 취약점이 된 것입니다. 자,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지금 한국 경제는 진통제 중독에 걸린 암 환자와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암세포가 일자리를 갉아먹고 있는데 정부는 저금리와 대출 확대라는 진통제만 계속 주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통증은 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이 암세포는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어느 순간 진통제조차 듣지 않는 시점이 오면 그땐 수술조차 불가능한 파국이 올 겁니다. 그 파국의 시작점이 바로 연봉 영원의 시대인 것이죠. 해외 사례를 보면 더욱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인공지능에 의한 노동 대체에 대비해 로봇세세를 논의하고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들은 기술의 성과를 사회가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철저하게 실력주의를 빙자한 약육강식의 논리로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략도 없고 철학도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대기업들이 돈 벌면 낙수 효과가 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낙수 효과는 없습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벌어들인 돈은 대기업의 서버실 안에 갇혀버리지 결코 여러분의 주머니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과거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일본은 제조업의 영광에 취해 디지털 전환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입하면서 정작 그 기술로 인해 밀려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이건 성공적인 자살을 향해 달려가는 꼴입니다. 기업은 인건비를 줄여서 행복하고 주주들은 배당받아서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기업의 제품을 사줄 국민은 사라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잔인한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강남의 고층 빌딩 안에서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초당 수억 번의 연산을 하며 부를 창출하고 있는데 바로 그 빌딩 아래 거리에는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뺏긴 수십만 명의 전직 화이트 칼라들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풍경 말입니다. 이건 디스토피아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당장 내년, 내후년에 벌어질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무책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이 지옥 같은 흐름 속에서도 누군가는 막대한 부를 쌓고 있는 비밀, 그리고 과연 평범한 우리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노예가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책상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경제 지표도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3번째 장,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 사회가 왜 이토록 무방비하게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해일에 휩쓸리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인 루트코즈를 추적해 봅시다. 사실 이 비극의 씨앗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2023년과 2024년 당시에 우리가 무엇에 열광했던지 기억나십니까? 자, 전국이 부동산 영끌과 코인 열풍에 휩쓸려 있을 때 실리콘밸리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괴물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팅 잘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류의 노동 방식을 완전히 바꿀 핵폭탄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땠나요? 설마 내 일자리까지 뺏겠어? 라며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정부는 기술 강국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퍼주면서도 그 기술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을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그물은 단 한 코도 짜지 않았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패착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 몰빵 구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산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 개발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술 습득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파트값이 오르기만을 기도하며 매달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덕였죠. 그 사이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여러분의 업무 지식을 흡수하고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무섭게 진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산은 콘크리트에 묶여 있고 몸값은 인공지능에 의해 폭락하는 최악의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연봉을 0원으로 만드는 과정은 아주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보조도구로 들어옵니다. 업무가 편해질 거예요 라는 달콤한 유혹과 함께 말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업무 프로세스를 완벽히 파악한 인공지능은 에이전트로 승격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업무의 전체 흐름을 관리하고 여러분은 그저 인공지능이 시키는 단순 확인 작업만 하는 디지털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네, 맞습니다. 이제 확인 작업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차가운 메일 한 통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수많은 중산층이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때 그들을 무너뜨린 건 부실 채권이라는 종이 뭉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건 부실한 인간 노동력이라는 낙인입니다. 자, 인공지능보다 비싸고 인공지능보다 느리며 인공지능보다 실수가 많은 인간. 자본의 논리로 볼 때 인간 노동은 이제 정리해야 할 비용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배 안에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경제 계기판을 점검하고 구명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5가지 구체적인 지표를 반드시 기억하고 매일 체크하십시오. 첫 번째 지표는 기업의 인건비 대비 인공지능 투자 비중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혹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대신 인공지능 인프라에 얼마를 쏟아붓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인공지능 투자비가 인건비를 추월하는 순간 그 기업에서 인간의 설 자리는 사라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과 환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기술주는 사는데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 이것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탐나지만 한국 경제 시스템 전체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가계대출 연체율입니다. 특히 20, 30대의 카드론과 신용대출 연체율이 오르는 것을 주시하십시오. 이것은 인공지능에 의한 소득 절벽이 이미 하층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대체 불가능한 숙련도 지표입니다. 여러분의 업무 중 80% 이상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군입니다. 현장성, 복합적 의사결정, 인간적 유대감이 포함되지 않은 모든 업무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1순위 타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달러 및 안전자산 비중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내수 시장이 붕괴하는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는 기축통화와 실물 자산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는 뻔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위기는 정말로 잔인할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연봉영원이라는 현실이 지옥처럼 다가오겠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부리는 오너의 마인드를 갖는 사람들에게는 전례 없는 기회의 문이 열릴 겁니다. 이제는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자본과 기술이 스스로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더 이상 오르지도 않을 벽돌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 그리고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핵심 가치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의 통찰력을 기르십시오. 숫자를 읽는 건 인공지능이 잘하지만 그 숫자 이면의 탐욕과 공포를 읽는 건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무겁고 두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바다 위에서 침몰하는 배를 보고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작가의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코드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존 전략도 매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일 아침 내 연봉이 0원이 된다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입니다. 하지만 그 새벽은 오직 깨어있는 자들만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똘똘한 경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거대한 경제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장 날카롭고 정직한 나침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아직도 인공지능의 공포를 체감하지 못하는 지인들이 있다라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똘똘한 경제였습니다.